근데 이따만한 섬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이거 내가 드립 칠라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빠스인디? 아니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포기를 했던 하늘섬으로. 하늘섬 편입니다. 네. 약간 알라바스타 편을 시작하기 전에는 네. 대기 대순환을 가져왔어요. 대기 네. 대순환이라는 거는 남과 북의 대기 복사량 차이 때문에 생기는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워커 순환은 동서의 순환입니다. 저 순환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 왜 하늘섬은 하필 저 자리에 있는 걸까? 왜냐면은 하늘섬은 하늘에 둥둥 떠 있는데 바람에 떠내려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위치에 있단 말이죠. 지구에서도 대륙과 해양의 분포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 생기는 순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주로 수렴이 있고 상승 기류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하늘섬의 위치가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은 그냥 가져온 거고 이제 자야 모크타운 스카이피아라는 곳입니다. 네. 이제 아까처럼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알라바스타 이후로 루피 일행이 자야라는 섬에 도착을 하는데 그 전에 갑자기 하늘섬에 가야 될 일이 생겨요. 네. 왜냐하면은 저기에서는 특수한 나침반을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다음 섬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침반이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고장이 났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배가 떨어지는 거야. 뭐야? 왜 하늘에 배가 떨어져? 알고 봤더니 하늘에서 수백 년간 떠돌던 배가 떨어진 거고 궁금해서 잠수를 해서 봐봤더니 오래된 지도가 나오는데 네. 스카이피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 하늘에 진짜 섬이 있나 봐. 오. 그러면은 루피는 못 참습니다 이런 거. 하늘에 섬 있어?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던 자야 섬으로 가는데 네. 처음에 대해적 시대가 시작됐을 때는 낭만의 시대였어요. 다들 보물을 찾으러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고인물화가 되고 그 노략질과 그런 전쟁 같은 게. 전쟁과 폭력에 물들어버린 대부분의 해적들은 로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섬 어떻게 가는지 아시는 분 하는데 놀림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근데 이제 루피는 저는 로망 없는 놈들이랑은 싸우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다 맞고 하는데 거기에 로망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몽블랑 크리켓이라는 머리에 이상한 밤토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 네네. 그 사람이 매일 근처에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네. 왜 다이빙을 하냐 하니까 옛날에는 여기에 황금 도시가 있었는데 바다에 가라앉은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를 본 사람인데 거짓말을 쳤다고 옛날에 처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이제 그게 억울하니까 왜냐면은 그게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놀림을 당하니까 내가 증명을 하겠어. 여기에 있었으면은 바다 밑에 있겠지 하면서 바다를 매일 잠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섬을 결국에는 가게 돼요. 보면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그리고 하늘섬은 대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적재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제로는 없는 단어인데 네. 구름의 형태가 우리 지구에서는 저런 식으로 10개의 운형으로 대체로 나누는데 그중에 이제 정란운이라는 녀석이 가장 키가 크고 상승률가 크고 뭐 비가 온다면 가장 비를 많이 뿌리는 녀석인데 그 정란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재운이라고 만든 것 같고 적재운은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햇빛이 통하지 않고 갑자기 밤이 된 것처럼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이제 자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적재운이 지나갔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하늘섬이 있다면 거기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늘섬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대륙을 형성하는 방법이 이제 멘틀에 지각 이동해가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화산성 지형이 생기고 하는데 멘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땅 한가운데서도 마그마가 이렇게 집중이 된 곳이 있으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하와이 같은 곳이 대표적인 열점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죠. 열도라고 할 수가 있죠. 화산이
터지고 섬이 만들어지고 멘틀이 이동을 하고 터지고 이동을 하고 하니까 저렇게 일렬로 만들어진 섬이 생기는데 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원피스에서도 이거는 하스포트라고 하는 거야. 바닷속에 화산이 있어서 그런 화산이 터지면은 섬이 만들어지기도 하지. 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왜 가져왔느냐? 이거랑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자연 현상 중에 열수 분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해저 화산이나 뭐 이런 데서 주로 생기는 거고 땅에 마그마가 있을 때 물을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약간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기에서 같이 올라오는 거죠. 맞아요. 이런 열수 분출공이 지상 근처에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으면은 열수 폭발이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현상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이 만화에서 설명을 하는 녹업 스트림의 생성 과정이에요. 해저에 큰 동공이 있고 물이 가득 차는데 거기에 마그마가 있으면은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 압력이 커지면은 폭발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녹업 스트림이다. 와. 아, 근데 저거는 되게 과학적이다. 왜냐면은 아주 큰 동공이 있으면은 거기에 물이 빠질 거고 그 밑에 데우게 되면은 그 동공이 있는 지역은 다 수증기가 되면서 엄청난 압력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압력이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물들을 다 갖고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옐로스톤 열수 폭발의 초대형 버전인 거죠. 이게 실제로 진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유로파라든지 엔셀라두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지만 우주 규모로 보면은 있을 수 있는 규모일 그렇죠,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머리에 밤을 달고 다니는 몽블랑 크리켓 분이 제안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적재운이 생기는 곳에 녹업 스트림이 겹칠 때 사실 녹업 스트림을 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동반된 상승 기류가 있어요. 그 상승 기류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게 배를 개조를 해서 받고 올라가라. 물기둥 위를 배가 수직으로 달리고 있어. 야. 그래서 결국 날개를 탄 고잉 메리호가 녹업 스트림을 타고 적재운에 위치한 하늘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짜잔 진짜 하늘 위에 섬이 있었던 거야. 와. 낭만이죠. 그러면 대체 하늘섬이란 건 무엇이냐? 이게 진짜 구름이면은 물방울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 다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구름이 아닌 무언가여야 해.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가 파이로브로인이라는 것이 은결핵으로 작용을 한 구름들이 섬 입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이로브로인이 뭘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화산 활동에 의해 분출이 된 입자이고 실제로 저 파이로브로인에서 파이로라는 접두어가 불과 관련된 과학적 용어에 붙는 그리스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기는 입자일 것이고 블로인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기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섬유 물질이 포함이 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가벼워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설 수 있을 물질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질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에어로겔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섬유 같은 거가 이렇게 얼기설기 설겨진 물질이고 대부분이 기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의 99%의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하다고 해요. 게다가 섬유적인 에어로겔 시스템 해가지고 케라틴이 섞여있는 에어로겔인데 에어로겔이라고 되어 있네. 네, 이게 실제로 하늘섬이 있다면 이런 물질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섬 입자는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띄우려면은 추가적인 부력이 필요하다. 부력은 뜨는 힘을 얘기를 그렇죠. 하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의 하늘섬 혹은 섬구름이 나오는데 웨더리아 같은 경우는 풍선이 몇 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약간 동력이 있어 프로펠러로 이동을 하는 하늘섬이고 벌룬 터미널은 자세히 안 보이는데 밑에 있는 게 다 풍선입니다. 말하니까 보이네요. 그래서 설정이 누군가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풍선들이 어느 한 지점에서 모인다는 전설이 있다. 막 이런 설정이 있어요. 해류에도 쓰레기 모이는 쓰레기 섬 같은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이는 거지. 공기 중 어딘가에.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에그헤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적으로 섬구름을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가 살고 있는 연구 섬이라서 원리를 알고 만든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섬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섬이 있어. 그러니까 섬구름의 섬이 아니라 흙으로 된 섬이 있는 거야. 이거는 좀 저도 설명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기류가 강한 곳에 스카이피아가 위치해 있다라는 설정 안에서 어떻게든 짜맞춰 봐야 되지 않나. 그 굉장한 상승 기류가 말도 안 된다. 그냥 거기 근처만 가도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렇죠.
왜 하늘섬이 저기에 있느냐. 어. 그래서 몽블랑 노랜드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인물이 400년 전 인물일 거예요. 오른쪽에 밤 달고 있죠. 네. 머리에. 네. 아까 잠수하던 사람의 조상님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원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데 과학자예요. 식물학자신데 샨도라라는 황금 도시 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원주민 사회예요. 미신도 믿고 있고 수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얘들은 과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래서 막 딸을 산재물로 바쳐서 뭐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 몽블랑 노랜드가 이제 탐험을 하다가 저 섬에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산재물을 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하지마! 했는데 이제 쟤들은 신성한 의식이 망쳐진 거잖아요. 엄청 화가 나지. 저쪽 입장에선. 니들 때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냐 했는데 이제 그때 오른쪽 장면이 과학자들을 약간 울리는 그런 겁니다. 이 의식은 우리에 대한 모독이다. 내 나라에서는 60년 전에 똑같은 병이 있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어.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치료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사람을 죽이면서 이 병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거는 내 조상 과학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말에 감화가 된 카르가라가 그래 한번 믿어보마 해서 마을 사람들의 전염병을 치료를 해주게 되고 베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전설로만 내려져 왔던 황금도시 샨도라라는 도시입니다. 네네. 네. 되게 재밌는 것이 아까 자야에서 그 황금도시의 흔적을 찾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설로 들었던 말에 의하면은 해골의 왼쪽 눈에 황금도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노랜드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왕한테 뭐 지원을 받아서 진짜 황금도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함께 찾아갔어요. 근데 앞불싸 앞불싸. 없는겨. 섬이 없어진겨. 그래갖고 아까 해골 모양의 섬이었잖아요. 네. 근데 머리 모양의 섬은 하늘로 가버렸어요. 아. 그리고 입 모양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해골의 왼쪽 눈이 어딘지 알 길이 뭐야. 아. 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몽블랑 노랜드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서 섬을 녹업 스트림이 띄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섬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섬에서는 그냥 허옇기만 한 땅이잖아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흙으로 된 섬이 와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풀도 자라지, 농사도 지을 수 있지 하면서 얘들은 그거를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아, 근데 이따만한 섬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이거 내가 드립칠라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빠스인디? 아니. 그래서 이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큰 바스가 나타나니까 네. 이 신성한 섬에는 내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하늘로 와버린 카르가라가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영문을 모르고 하늘로 왔는데 침공까지 당해서 자기 땅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랜드는 황금향이 있다고 해서 왕까지 데리고 왔는데 없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몽블랑의 후손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황금향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알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르가라라는 원주민의 후손인데 네. 얘는 이제 전설적으로 우리 부족의 친한 친구 몽블랑 노랜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면은 꼭 환영에 종을 쳐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결전 때 루피가 빌런을 빡 패면서 종을 땅 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와이퍼의 바램도 이루어졌고 땅에 있던 몽블랑 노랜드의 후손 몽블랑 크리켓의 약간 수건 사업 황금향은 어디 있느냐도 알 수가 있고 그때 땅에서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처음에 적재훈이 왔을 때 갑자기 괴물이 보였잖아요. 근데 네. 그 하늘 섬에 원래 살던 사람들 날개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종을 쳐서 루피가 아 신난다 하고 있는데 땅에서 이제 또 적재훈이 있을 때 그런 루피의 실루엣이 보여. 이런 현상을 브로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 진짜? 해가 그림자를 비치면서 산란이 되면서 무지개 모양의 띠를 만들고 우와. 멀리서 봤을 때는 거인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우와, 것처럼 진짜? 보이는 그러한 현상인데 실제로 등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꽤나 자주 목격을 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해요. 산악 지방에서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다의 직접적인 답변에서도 그렇습니다. 브로켄 현상입니다. 혹은 브로켄의 요괴라고도 하는 현상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더니 누가 봐도 루피의 와. 그림자야. 그러니까 아 거기에 있었구나. 내가 평생 쫓아왔던 황금 도시가 사실은 하늘섬에 있었구나. 와. 이러면서 모두의 한이 풀리면서 끝이 나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 이제 메인 빌런은 갓 에넥이라는 번개 인간인데, 이게 마지막 그 번개 인간이 만들어낸 공격인데, 이 뇌운이 막 번개를 쳐가지고 하늘섬 다 깨부수고 있는 상황인데 루피가 이제 이거를 없애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자가 이제 오다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게 막방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방전이 돼서 이게 없어진다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영문판을 찾아봤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영문에는 커튼 디스차지라고 돼 있어요. 커튼 라이트닝.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이라는 거는 네. 레이어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번역이 됐던 거는 이거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사실 커튼 디스차지도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시트 라이트닝이라는 게 막전. 정식 영어 용어이고, 일본에서는 네, 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처럼 막이 쳐져 있고 이렇게 방전이 생기는 그런 번개라기보다는 구름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번개가 치니까 그냥 구름이 빛나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막방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번개가 원래 구름 안에서 치는 번개도 있고 구름 사이에서 치는 번개도 있고 구름이랑 땅에서 치는 번개도 있는데, 구름 안에서 치는 타입의 번개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피스에 몇 가지 떡밥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원피스가 최종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최종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는 몇십 꽤 년 오래 전부터 됐다고. 달려가고 있지 않았나요? 아 그렇긴 한데 정말 최종의 최종 최종의 파이널의 최종. 지금 근데 진짜 웬만한 떡밥이 거의 다 풀렸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항상 원피스 지도를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레드라인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고 4개의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4개의 바다의 이름이 이스트 블루, 웨스트 블루, 사우스 블루, 노스 블루거든요. 동서남북의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대각선으로 돼 있잖아. 맞아요. 실제로는 이 지구는 45도 뒤틀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페이크다. 얘들이 이제 항해를 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침반을 쫓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구는 자북과 진북의 거리차가 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자북이 가리키는 곳에 북극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랜드 라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자전을 이렇게 하기 때문이니까 자전을 하는 축과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자북이 다르지 않을까? 지질학적으로 위도가 정확하게 90도이고 모든 경도가 다 만나는 그 지점. 그렇죠. 그 근데 이게- 지점을 진북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지구본을 보면은 핀이 박혀 있는 핀이 곳. 박혀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진북이죠. 자북이라는 것은 나침반의 나침반을- 북쪽을 가리치는 그 북쪽이 자북인 거죠. 자북. 자북인 거. 그래서 네. 이걸 왜 생각했냐면은 19화부터 967화까지 계속 북극이 춥다, 남극이 춥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럼 대체 북극, 남극이 어디냐? 진북 기준이냐, 자북 기준이냐? 이 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 지구에서는 남극이 추운 이유가 대륙이고 고도가 높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저기서는 이제 자북을 기준으로 남극, 북극을 나눈다면은 그냥 둘 다 바다 위에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든 남북이 실제 온도 분포의 남북과 같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상하고,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네. 떡밥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열염순환이라는 거는 왜 가져왔냐면은, 최근에 항성님이 항성의 우주 속으로에서 기후 분야를 좀 다룬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지구에서 열염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열은 말 그대로 온도를 뜻하는 거고 염은 염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높고 염도가 염도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밀도가 밀도가 높죠. 높죠.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차갑고 염도 높은 물이 가라앉고, 이제 그거를 이제 원동력으로 해서 지구 전체를 해류가 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열염 순환 중에 일부인 이제 A목이라고 부르는 네.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네. 이라고 하는 대서양의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순환이 멈추고 있다. 이게 네.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닐까라는 떡밥이 요즘에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염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물이 가라앉아 줘야 이 순환이 생기는데, 지구 온난화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다 보니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염도가 낮아지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스탑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게 사실 이 A목의 중단이 그 영화 옛날에 투모로우의 네. 시작이 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죠. 투모로우에 보면은 전 세계가 빙하기가 순간적으로 돼버리는데, 대서양의 온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 이게 시작이거든요. AMOC가 멈추는 게. 여기에서도 이제 놀랍게도 아, 표층 진짜? 해류, 심층 해류 이야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해류가 순환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바다 속을 탐험하고 있는 건데 저 거대한 폭포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다 안에 있는 하강류입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밀도가 무거운 물들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바닷물을 전체에 돌리고 있는 거지. 지구의 바닷물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레드라인 근처에서도 겨울섬을 찾아야 하고 네. 그리고 염도가 높은 곳을 가야 우리가 빠르게 해저로 갈 수 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와 본 거고. 원피스에서도 실제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징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위적인 부분도 있고 자연적인 부분도 있는데 워터세븐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만든 섬이고 동물이지만 배를 타고 다니는 수상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1년에 한 번 아쿠아 라구나라고 하는 큰 파도가 오는데 네. 이게 이제 1주년의 주기를 갖고 있는 건 특이하지만 어쨌든 조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 시점에서는 저렇게 큰 해일처럼 왔었고요. 근데 이게 베네치아에서는 아쿠아 알타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역시 조력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고 아쿠아 알타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아쿠아가 물이고 알타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만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도시가 잠길 때까지 물이 차오르는 게 보통 아쿠아 알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와. 베네치아도 해상 도시다 보니까 그 영향이 되게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원피스에서는 이제 그 해결책으로 섬 전체를 배로 개조를 시켜가지고 물에 띄워버리자. 아. 대박이네요. 알라바스타의 지형이 있죠. 에루마루라는 지역이 이집트의 삼각지에 해당해서 녹색 도시인데 이제 비가 안 와서 가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수면이 차들어오면서 담수보다 이제 해수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식용을 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황폐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뭐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해변에 인접한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한결이 형님 나오셔가지고 해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땅이 줄어들게 계속 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이제 그런 기후 변화적인 요소도 좀 담겨 있더라.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좀 최근 떡밥이라서 내용적으로 야. 스포가 될 만한 부분은 좀 잘라내고 지진이 일어났더니 전 세계적인 해수면이 1m를 상승했다. 뭐 이런 와. 뭐야. 1m를 상승했을 뿐인데 거의 다 서민 세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집에 살 수가 없고 1m의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우리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뭐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척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아. 마지막 슬라이드, 매우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원피스가 거의 이제 1100화가 됐습니다. 단행본으로는 이제 109권, 110권 정도 되는데 이제 거의 왔어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보면은 2년 정도 걸립니다. 완결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과학자라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숨겨진 면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종교적이나 문화적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걸로 모티브를 가지고 그거를 작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녹여놓은 부분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저 이상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마다 다른 관점으로 다른 재미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마침 지금 딱 보기 좋은 타이밍이니까 보셔라. 너무 좋은 만화다. 추천드린다. 그런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원피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과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에 한 번 놀랐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오다 작가님이 답변 달아주신 거 보면은 그 모든 진짜요? 현상들을 다 알고 녹여낸 거잖아요. 지금 만화 속에. 그게 실제로 알고 녹여냈다는 거에 다시 한 번 또 놀랐고요. 오늘 또 서재명 박사님이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원피스의 과학은 진짜로 과학적이면서 또 심지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서재명 박사님이 얼마나 덕후인지를 볼 수 있는 맞아요. 그 깊이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 채팅을 읽으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 전공 분야를 한다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걸 그렇죠.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은 저도 굉장히 즐기면서 좋아하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맞아, 너무 맞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그 윤희님도 다시 보고 황선님도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 서재명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